직장 생활하면서 3년 전부터 주말 꼭 이틀을 주말을 완전히 창업에 투자하시고 7일이잖아요. 5일은 직장 생활하고 이틀 정도 3년을 꼬박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 가고 싶어. 그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카페 딴 데 가서 맛을 봐. 이틀을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종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틀은 뭐 해야 돼? 새로운 거 아이템 찾더니 이틀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는 뭐냐면 5년 동안 이틀이 아니라 하루 투자든지 3년 동안은 이틀을 투자든지 3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자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하고 그냥 한 몇 달 하고서 새로운 사업 다 망했어요. 최소한 3년 동안 이틀 주말을 꼬박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할 것만 빨리 끝내고 뭘 해야 돼? 무조건 18시간 동안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돈을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열매 맺는 거를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제가 왜 답답하냐면 얘기를 나눴잖아요. 특히 취준생 얘기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면 얘는 전혀 관점 전환이 안 되는 놈이야. 안 되는 놈인데 취직하길 바래. 무슨 말인지 제가 묻잖아요. 너 어떤 직장 하고 싶어? 편하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무조건 해요. 열이면 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네가 사장이야 누구 고용하겠어? 사장이면 너같이 대답하는 사람 고용해서 안 했어요? 안 해요. 안 했는데 생각 바뀌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달라요. 이게 아까 제가 면사점 얘기했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도 뭐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에 내니까 근데 잘 보세요. 부영이 왜 재벌됐어요? 부영. 전라도에 부영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얘네가 무슨 사업이야? 임대아파트 사업이에요. 임대아파트 하니까 뭐냐, 보증금으로 이 아파트를 쳐. 그리고 월세를 받아먹었어. 20년 동안. 20년이 돼서 이제 아파트, 이거 누구 거야? 부영 거야. 이건 그냥 산 거야. 여기 앞에 판교 가면 그거 많이 붙어있어요. 뭐 LH는 뭐 반성하라 뭐 왜 붙어있냐면 딴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 살았어. 근데 20년 지났어? 이제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돼? 현시가로 팔아. 뭐가 올랐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야. 아파트. 그래서 부영이 뭐가 됐어? 재벌이 된 거야. 삼성생명건물 누가 샀어? 부영이 샀습니까? 물론 지금 저기 회장 지금 교도 가서 비자금 때문에. 이게 이전하고 똑같아. 맥도날드하고. 맥도날드가 어떻게 했냐면 딴 게 아니라 맥도날드 장사 어떻게 했냐? 야! 너 어떻게 했냐? 맥도날드가 오면은 얘가 장사에 맥도날드 하면 지가 땅을 알아봐. 얘가 미국은 땅, 야외 사니까 땅을 알아보고 주차장도 있으니까 니들 일주간에 알잖아. 미국 맥도날드 어떻게 했냐? 야외 있잖아. 그치? 그럼 땅 넓잖아. 그치? 그 땅을 알아보고서 은행에다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그 땅을 사. 누가 사? 가맹점주가 샀단 말이야. 가맹 산 거야. 그래서 맥도날드 했단 말이야. 수트림 뭐로 바꿔? 윈디스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맹점이 지배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 네가 땅을 사지 말고 내가 살 거야. 누구 돈으로? 은행 돈으로. 돈 없어서 사잖아요. 담보로 대출이니까. 그래서 너는 사업하고 있어. 내가 찍어놓은 데를 할 수 있어. 가맹점은. 그럼 넌 뭘 내야 돼? 나한테 첫 번째 임대료를 내야 돼.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그럼 보증금 받아서 뭐를 돌려? 투자금으로 쓴다고. 자기 회사 투자금으로. 보증금 받아서. 자기는 은행으로 해서 그걸 다 은행 돈으로 다 했단 말이야. 짓고. 그죠? 그럼 이제 가장 큰 소득이 뭐거든? 보증금을 이제 받아서 사업자금 써먹어. 임대료가 들어오자. 임대료가 이자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임대료 수익이야. 임대장사야. 첫 번째 임대장사야. 꼭 먹고 알 먹고야. 햄버거 팔면 또 뭐가 나와? 로열티가 또 나와. 말 안 들어? 임대차 계약을 회수시킨 거야. 옛날에 간판을 못 내렸단 말이야. 내 땅이야. 너 나가. 무슨 말이냐면 장기 렌트를 하지만 총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딱 써놓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 단 네가 이 조건을 안 하면 내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 있었다 하고 계약서를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무슨 장소 바꿨어?
부동산 임대 장소로 바꿨단 말이야. 게임의 룰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거냐면 게임의 룰을 바꾼 놈이 돈을 번다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원장님 안 지치세요? 저 안 지쳐요. 왜 안 지쳐? 3년 뒤면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는데 내가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왜 지쳐 내가. 이게 교본은 두 알 먹고 일하지.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라 이 삶에 돌아가는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큰 돈을 버시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지금 저희 큰아들이 나한테 맨날 나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하는 건 산술급수야. 아빠가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게 몇 명이야? 100명을 넘지 않을 거야. 그럼 100명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월 1억밖에 안 돼요. 그럼 1년에 10억이야. 아빠는 재벌 절대. 무슨 사업을 해야 돼? 기하급수 사업을 해야지. 그게 어디야? 카카오톡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카카오톡 주식은 계속 올 거라고. 왜 올라? 카카오톡이 얼마나 떼도는 거냐면, 크게 보세요. 간단해요. 선물해 주기가 3조야 매출이. 내년은 5조예요. 지금 또 어디서 돈을 벌어? 멜론이 1위야. 멜론이 1위야? 그건 어떨까요, 멜론이? 카카오톡 거잖아. 1조 5천억 주고 샀잖아. 이게 카카오톡은 무슨 장사야? 공리 김선달 사업이라고 했어. 요번에 택시회사 하나 인수했었고 별짓을 다 해. 왜?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6학년 애들은 아까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정말 행운이야. 얘네들은 플랫폼 만들 수 있어요. 얘네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된 장사와 사업이 있다. 그래 사업을 또 뛰어넘는 게 뭐야? 플랫폼 비즈니스. 모든 건 플랫폼으로 잡힙니다.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 일단은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 맺는 건 다가.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돈을 벌려면 씨를 뿌려야지 열심히. 그 중에 어떤 씨앗이 커서 열매를 맺을지 몰라. 하지만 열심히 뿌려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 취준생도 그렇고 남자애들이 은퇴 사업에 대해 생각하냐? 군대 가서 좀 생각해. 그리고 군대 와서 또 생각 안 해.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라 왜 프랜차이즈를 하냐면 이유가 있으면 다 왜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편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절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돈을 못 법니다. 먹고는 살아. 떼돈은 못 벌어. 왜? 넘어가는 구조니까. 구조 자체가. 아셔야 될게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애들이야? 치열하게 고민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는 떼돈을 버는 거지. 가맹점주는 죽어도 본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지. 근데 걔는 욕할 게 없는 게 걔는 그만큼 치열하게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씨와 열매, 씨가 풀어진과 열매물이 다르다. 그리고 아까 그 롯데 호텔이 전체 수익의 60% 면세점에서 온다. 잘 보세요. 요새 현대동수가 무슨 거 돈 벌려고 하냐면 블루링크 서비스라고 해서 계속 나한테 문자가 와. 지금 내가 대차에서 차 고장나서 맡겨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차도 내가 주인 줄 알고 이제 그 에이제 렌트카에서 이제 제가 못 본다 했습니다. 문자가 뭐가 오냐면 이거 어떤 게 오냐면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하라. 블루링크 서비스는 뭐냐면 제가 보여주잖아요. 차 타다가 내가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전화가 와. 똑바로 운전하라고. 이게 블루링크 서비스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떤 짓 했냐? 이 전화 교환은 몇십 명을 몇백 명을 고용해서 차 케어 서비스를 해줘. 그리고 뭘 뜯어가? 차 유지 보수 관리 돈을 받아. 지금 앞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구독 경제가 정말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세스코야. 세스코 천재야. 세스코 왜 천재인가요? 세스코 전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세스코 전에 이름이 뭐였을까? 세스코 이름 뭐였어? 얼마나 세던데 세스코? 네 글자 맞아. 뭐였을까?
전후방제였어요. 전후방제 회사가 뭐로 바뀐 거야? 세스코. 내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이름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잘못 적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강력 따라줬어요. 필리핀은 정말 잘 줬어요. 내가 몇 살 됐냐면 얘가 이제 한자가 반드시 필자의 설립이야. 이게 뭐냐? 영국식으로 읽으면 필립이고요. 스페인어는 필리페이스예요. 필리페예요. 이게 영어 이름 그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중적으로 좋은 의미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독립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학년을 안 달았단 말이야. 미국식 이름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빠가 전도사냐고. 이게 왜냐 애는 생긴 건 토종인데 이름은 미국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브랜드 하나 자체도 전후방제하고 세스코 뭐가 더 세는 거야? 세스코치. 지원 입사율 자체가 다를 거예요. 더 볼 때는 뭐냐? 얘네가 뭐예요? 세스코 에어 사업. 이게 대박이야. 왜 대박이냐? 잘 보세요.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이 새끼 이놈들이 공기청정기가 아니야. 공기를 책임져 준다는 소리야. 무서운 거 이게. 내가 중앙에서 모니터 해가지고 광고 보셨잖아요. 저는 광고는 잘 보거든요. 어쨌든 세스코에어가 어떤 짓 했냐면 거기에다가 이 IoT가 되는 게 이제 사모니터가 되니까 너네 공기질을 측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공기가 나쁘면 어떻게 돼? 출동하겠다는 거야. 세스코가 지금 어떤 것도 했냐면요.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 나쁜 거 다 해요. 오줌 쌌는데 세스코가 달렸습니까? 이게 화장지 변기에 있는 휴지 있잖아요.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 속에. 사업 확대 잘 돼요 지금. 그래서 뭘 확증해? 세스코라는 거는 개념이 졌어. 아 이거는 청결 클린이잖아 그냥. 그래 내가 잘한 거 뭘 잘했어? 가장 잘한 게 식당에다가 세스코 마크 붙인 거야. 세스코 때문에 아니라 그 마크 때문에 식당에 붙인다니까. 그 고객한테 이미지를 주려고. 그러니까 얘는 비즈니스를 아는 애들이야. 사업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기청정기를 팔아먹으면 안 돼. 뭐를 팔아먹어야 돼? 월 관리받고 공기를 책임져 주는 짓을 해야 돼. 그 중에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집어넣을 수 있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발전해요. 무섭게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냐면 방이 3개야. 여기 공부방. 얘가 전원기 있으면 6학년이야. 한참 내가 써야 돼. 아 얘는 뭐가 필요해? 집중력 아로마 향이 필요해. 세스코 에어잖아요. 공기청정기하고 에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컨셉 자체가. 자 보세요. 미국의 철도 사업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네? 왜 망했어? 그렇지. 철도 산업에만 북한에서 빠른 기차 만드는 것만 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나왔어? 비행기가 나왔지. 애들 교육이 그렇다니까요.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적시해야 될 게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자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그 툴은 여러 가지가 있어. 김연아처럼 킬 수도 있고 이상화처럼 킬 수도 있고 박태환처럼 킬 수도 있고 뭐 공부처럼 킬 수도 있고 조승현처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애들 갖다 공부를 하는 그 틀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 철도 산업에만 국한되니까 빠른 철도만 만드는데 경쟁을 했다니까. 근데 뭐가 나타났어? 비행기가 나타났어. 또 망한 거야.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왜 망했어? 왜 망하고 있어? 더 크고 더 싼 거 물건만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어머 쿠팡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세스코가 무슨 놈들이야? 왜 무슨 놈들이냐? 남들은 공기청정기 기계를 팔아먹어. 기계를. 근데 얘는 뭐를 팔아먹어? 생태계를 팔아먹어. 무슨 장사를 해야 돼? 큰 장사는? 생태계가 큰 거야.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심층독서 시장을 노린 게 아니라 심층독서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생태계를 팔아먹었잖아. 큰 걸 보셔야 돼요. 큰 걸. 내가 장사꾼이 될 것이냐, 사업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근데
큰아들이 내가 어떻게 석세시킨지 아세요? 큰놈이 이거 안 하려고 했어. 왜? 인공지능 하겠다면 1억에서 2억은 그냥 버는데 미쳤어? 근데 내가 뭐냐? 큰놈한테 설명해서 아빠랑 같이 생태계를 만들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지금 13명 갖고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안학교를 또 만들어 외우게? 그럼 얘네들이 쓸만했으면 가서 교정하면 돼. 얘네 취업 보장이야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크게 먹어요. 그 세스코 에어라는 브랜드를 만든 그 기획자가 그걸 알더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됩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거주하는 방이야. 그러면 피톤치드 향으로 안정적인 걸 줘야 돼. 그걸 쏜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장사인데. 왜? 향 장사는 왜 중요하냐? 왜 면도나 사업이 중요해? 지속적으로 소비가 돼. 차는 한 번 팔면 5년간 10년간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그 LG 냉장 보면 뭐였어? 10년 보장이야. 10년 보장이야. 이제 팔아먹으면 돈 깨질 일만 있는 거야. 무슨 장사를 해? 월마다 계속 받아먹는 장사를 해. 고정 매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스코 이미지도 좋아? 세스코 에어로 돼? 그럼 얘는 출동 안 돼. 믿으면 가잖아. 그죠? 그럼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하면 그걸 못 가. 얘는 그 아로마까지 갈 거예요. 요새 무슨 사업 되는지 아세요? 대박난 사업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책 많이 봐야 돼. 진짜 책 많이 봐. 내가 우리 아들들하고 공유했는데 큰아들하고 뭐가 있었냐면 이거야. 요새 커피집 뭐로 먹어요? 머신기가 있어. 그럼 캡슐 장사가 잘 돼. 캡슐 장사인데 뭐까지 하냐면 캡슐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너네 몇 개만 먹으면 기계를 공짜로 줘. 그리고 그것도 구독경제로 자동이체로 배달 다 해줘. 내가 사무실 만약에 우리 직원 20명 있어 만약에 그럼 얘들 커피 복지 혜택으로 좋은 커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스타벅스는 비싸고 캡슐은 뭐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해요. 그게 500원 정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 네슬러에서 너네가 20명이니까 한 달에 먹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계를 공짜로 주고 캡슐을 몇 개를 월 몇 개를 보내줘.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보내줘. 캡슐값만 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네슬러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캡슐을 파니까 한 번 기계 넣으면 계속 먹으니까, 그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거를 뭐에서 했냐? 아로마에다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대박 났습니다, 지금. 펀딩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로마 어떻게 적용했냐? 퍼퓸이 방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캡슐을 자기가 안 만들어. 다 뭐냐? 이 네슬러의 모델은 문제점이 있어요. 네슬러를 따라잡은 놈이 있어요. 플리커가 무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뭐냐? 기계를 만드는데 네슬러 커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발주자는 왜 네슬러를 따라잡냐? 캡슐을 자기가 안 만들어. 맥심 것도 있고 스타벅스 것도 있고 많은 회사들의 그 원액을 받아서 해. 이게 개방형 모델. 이게 이겨요. 잘 보세요. 애플 컴퓨터로 IBM 호환 보자면 누가 이겼어? IBM 호환이 이겼어. 설계도를 오픈하면서 뭐야? 너네들 만들어내. 그래서 그 IBM 호환 모델이 이겼잖아요, 그죠? 똑같은 전략이야. 네슬러에서 만든 커피 머신은 네슬러 캡슐만 돼. 근데 후발주자는 제가 이름 잊었는데, 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는 딴 캡슐도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더 선택의 폭이 커. 종류가 몇천 가지니까 이거는. 예? 그걸 따라서 누가 만들었냐? 펄프향 기계를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하냐? 펄프향을 스마트폰 앱으로 총재가 돼. 농도라든지 떨어졌는지 이걸 다. 그래서 개방용 모델을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왜 이 말씀 저는 왜 아로마에 꽂혀있냐면 딴 게 아니라 있습니다. 향이 정말 중요해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방귀 뀌고 내가 취해가지고 쓰러져. 우리가 오감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코예요, 코. 그래서 독가스는 제일 빨리 죽어요. 이게 좋은 공기,
제가 왜 자꾸 이 공기에 대냐면 주변 사람 잘 맞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미친놈이야. 큰 아들이 이 공기에 대해서 아주 비염이 심하니까 얘가. 근데 정말 그렇게 맞아요. 아로마 향이 정말 중요해요. 집중력이 30% 이상 가요. 30%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이게 아로마 향 사업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라 아로마는 날아간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구매해. 근데 저도 이제 차에다가 그 피톤치드 5,500원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커. 그러니까 또 사게 돼. 방향제를 차 안에서 이게 운전할 때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구독 경제할 수 있는 사업이 최고예요. 큰 이익보다도 꾸준히 매출 나오면 내가 딴 데 전념할 수 있어.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 자체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맨 윗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지속되는 대부분의 비즈들은 직접적으로 얻는 열매 외에 경쟁자가 쉽게 파악이 어려운 제3의 장소에서 열매를 얻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니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시면 전번에 설명했죠. YP5라는 사이트가 항공권 사이트야. 항공권 사이트인데 알고 보니까 현금도 안 받아, 카드도 안 받아, 반드시 지정한 카드만 받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슨 회사였어? 알고 봤더니 카드 발급 회사였어. 겉에는 뭐야? 겉에는 항공권 사이트인데 실제 행동짓거리는 카드 발급 회사였어. 근데 이게 왜 대박이 났냐면 보세요. 카드 발급 회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죠? 카드 발급했는데 안 쓰는 경우야. 그죠? 근데 여기서 항공사는 뭐 어떻게 돼? 그 카드만 써야 돼. 야, 미정이 집중해서 들어마. 그 카드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이트는 누가 망했을까요? 탑항공이 망했어요. 탑항공 뭐 하는 회사야? 항공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걔는 수익을 어디서 내? 항공사니까 항공권에 이익을 붙여야 돼, 말아야 돼? 붙여야 되죠. 얘는 이익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딱 만원만 붙인다고. 왜? 딴 데서 수익이 나니까 14만 원이라는 수익이 딴 데서 나오니까. 지금 그 설명이 이게.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냐? 이런 비즈니스인데 이게 3자가 다 운이 돼. YP모가 너희들 다 설명해야 돼 이거 다음에. YP모도 돈 벌지. 카드 회사는 발급해서 쓰니까 또 돈 벌지. 이마트 행사장 안 가도 고객은 싸게 사니까 좋지. 다 이득이 되는 거야. 다 윈이 된다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이익이 되는 구조란 말이야 이게. 다 이익 구조니까 싸움이 나 안 나? 안 나지. 싸움이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분석해봤어요. 4차혁명 진로 모임이 왜 지금 안 느냐? 두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과격한 발언을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막 달려갔는데 어머 바뀐 게 없어. 실망한 거야 지금. 없다니까? 바뀐 게 없다니까. 왜 그러냐? 2021년부터 바뀌어. 무슨 말이냐? 인터넷 회사들이 거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내렸죠. 근데 결국은 누가 돈 벌었어?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이 돈 벌었죠. 그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안 왔다니까. 언제 오게 되냐? 5G가 저기 거창에서부터 시골 내내 다 깔려야 돼. 지금 대도시만 깔렸어. 그리고 뭐가 돼야 돼? 디지털 맵이 나와야 돼. 디지털 맵이란 뭐냐? 지금 내비게이션 달라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두 가지가 돼. 5G가 깔려야 되고 디지털 맵이 있어야 돼. 새로운 지도가 나와야 돼. 지금 새로운 지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일부 완성되는 게 내년 말이에요. 어디만 완성이 돼? 대도시 일부 지역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일부 구간은 자율주행됐다가 다시 핸들 잡아야 돼. 시골 같은 데 가면 일부 도시 안에서만 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냐? 2025년도 되면 100%가 돼. 그 2025년도는 뭐냐? 얘네들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
초6이면 고3이야? 더 골 때린 거 뭐냐? 이제 일부 구간이 서비스가 되면 이제 엄마들이 바뀐다니까. 내후년은 다 바뀌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내후년 이맘때 되잖아요. 내후년 이맘때 되면 학교 보내는 엄마가 또라이야. 분명히 약속드렸어요, 제가. 지금은 학교 안 보내고 공부시키게 바보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들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라 진주 엄마가 선전을 갔다 왔어요. 그 선전이 정말 잘 산다고 주변에 있어요. 어떤 소리 들었어요? 미친 엑스 소리 들었어요? 이 엄마가. 왜? 안 믿는 거야. 강남보다 훨씬 잘 산다는 소리를 안 믿어. 이게 텐센트? 몰라 엄마들. 옆집 아저씨 텐센트 물어봐. 아나? 몰라요. 위치는 몰라. 아까 지상이가 나한테 한 말 있어요. 어저께 모임 있었어요. 그 모임 있었는데 아들하고 지상이 여기 이매 원장 딸이 갔는데 위챗 대행의 마케팅 대행인 사람이 아직 한국 사람들이 위챗을 몰라서 자기 사업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미친 사람. 왜 미친 사람이냐면 알리지 않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위챗 몰라요. 지금 위챗 강좌 하면 안 와요.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밴드는 거의 900명 이상이 선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위챗이 뭐다 그러면 그래도 중요성은 안 되니까. 이해가 좀 하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씨를 뿌리는 건 그냐면 잘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학병 100명 모았고 중국 선전 가야 된다 하고 망했다니까 70% 그 다음날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제가 빨간 펜 그 육아 엄마들 대상으로 100군데를 갔다니까. 100군데 가서 그러면 빨간 펜 고객들이 온 게 아니라 빨간 펜 지도교사 자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 누가 온 거냐면 고객 일부와 빨간 펜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녀가 간 거예요. 정확하게. 그 처음에 몇 명 가냐? 69명 가셨잖아요. 69명을 내가 모았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나 돈 못 벌었어요. 왜 못 버는 줄 알아요? 교원 여행사에 돈 입금 다 줬어. 그러니까 교원 여행사는 강의비 하나도 안 드리고 내가 전국 광고 내 돈 써가면서 그때 산 마이크예요. 주민프로사서 전국을 다녔어.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얼마 들었냐? 2천만 원 손해 봤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호텔도 교원 여행사 갔던 여행지가 아니라 메리어트 호텔 같은 데 사람들이 뭐냐? 교원 여행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호텔을 처음 잡았대요. 다 싸구려고 한 것만 다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또 사전교육, 사후교육 시켜준다니까 교원에서 막았어. 하지 말라고. 나한테 빨려들까봐. 이게. 근데 했어. 그때 온 애가 누구야? 승민이하고 사후교육 때 온 애가 태규가 온 거지. 이게.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아셔야 될 게 씨를 뿌릴 때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군데를 빨간 펜 안 갔잖아요. 그럼 선전을 그렇게 많이 못 데리고 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냐, 씨는 안 뿌리고 뭐냐, 열매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다고 바로 그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다. 잘 보세요. 저하고 선정 가는 분들 있잖아요. 밴드 들어와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눈팅을 해요. 들어와서 그 다음 달 선정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경력으로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데 알고 보면 우연한 성공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른 곳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우연이라는 형태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 딴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유진이 주말반 애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수빈이랑 연결되고 아까 나영이 친구. 그래서 걔가 결방학 예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수빈이 엄마가 나영이 엄마 만나고서 미국 동부에 지금 자리 있을 때 빨리 예약하자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데 애가 지금 가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수빈이 엄마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 유진이 엄마한테 추천도 있었는데 자기 반 애도 있어. 근데 만약 나영이가 약간 그 일탈 행동을 보이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겠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이게 시너지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다른 데서 풀어졌는데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돼? C를 풀어야 돼. 이게. 그래서 큰 손해가 나지 않으면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언제 어디서 내가 다시 도움을 받을 수 몰라요. 그래서 공부만 하거나 단기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사업을 하면 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넓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업이. 씨를 뿌리는 것은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는. 수면 아랫부분을 키우지 않는 한 수면이 빙산의 크기는 커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씨 뿌린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첫째, 씨를 뿌린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에서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곧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둘째, 씨 뿌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게 잘 보세요.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저것 다 준비해 봤더니 선전대를 보내는 게 좋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선전대에 대한 한어과가 있어요. 대한 한어과, 중국어과예요. 개쓰레기만 한대요. 아니 선전대한테 들은 얘기야. 무슨 말이냐? 기숙사 생활에도 기숙사가 없지만 기숙사 생활에도 학교 안 나간대. 그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 걔는 왜 성공했냐면 일찍 갔어. 어릴 때 갖고 광주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선전대 가기 전에 벌써 중국인처럼 잘했던 애야. 얘네들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5급을 안 따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어학연수 보내지 말아야 된다. 왜 어학연수 보내지 말았더니 어학연수라는 거는 어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 누가 있어요? 어떤 애들 있어? 그 반에 다 누구예요? 한국인. 그러니까 12시에 끝나 수업이. 8시부터 12시까지 끝나. 끝나면 뭐해? 애들이 스카이 가는 애가 거기 가겠냐고. 못 가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술 처먹고 노는 거야. 양경백처럼 아들처럼 꽁하거나. 이게. 근데 보내긴 보내야 돼.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있더라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요? 그럼 여기서 5급 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배우고 이 창업교육 다 시켜서 가면 얘가 대학 4년 내내 다니면서 뭐가 돼? 뭐가 돼? 완벽해지잖아, 그죠? 그럼 어학연 수업식 곧바로 들어가면 돼. 그 4년 내내 프레임 갖고 있어, 경제적인 프레임을. 그죠? 내가 몇 명 애들 빼놓고 숙제가 있어. 내일 아침에 뭘 물어볼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비즈니스 스쿨을 할 거야.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 것인가. 내 숙제. 오늘 좀 끝나잖아요, 수업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되게 쉽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냐면 내가 창업 특강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 끝나잖아요. 그럼 요 몇 분이잖아요. 돈 낸 사람들은 따로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계속 Q&A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이 만들어지면 내가 또 피드백하고. 이해가서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과정은 이거로 끝날 거고요. 그 아까 필요하니까 돈을 냈겠죠. 그분들은 따로 수업을 하죠. 이게. 그리고 저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받아요. 창업 특강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래야지 열심히 해. 그리고 내가 커피를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무서웠던 게 왜 무서웠냐면 우리 여동생이 학원에요. 용인관학원 전국에서 1등이 하는 학원인데 승종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 조카예요. 얘가 내 진역수 받았어 4년 동안. 그래서 조카를 내가 무료로 가르치니까 절대 안 해. 돈을 내. 왜 내는지 아세요? 그 중요하니까. 오빠도 장사를 말잖아. 돈 낸 애들한테 잘해주잖아. 아 대놓고 우리 여동생
돈 내내한테 잘해주지 공짜한테 잘해주지 않잖아. 조카지만 학원 하는 사람도 잘 드세요. 자기 자식이 뒷전이야.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 학원을 했는데 학원 하시잖아요. 얘는 돈을 내 새끼야. 얘부터 가르쳐. 고객부터 가르친다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동생이 용인가라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대가 지불을 확실히 하세요. 그게 돈 버는 기계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럼 비즈니스 교회를 어떻게 하냐, 책상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계획부터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냐, 아, 이 선전대 유학사업 해야지, 선전대 차리지.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선전대 나원에도 만나고 찾아도 가보고 다 해보니까 바뀌어. 여러분들이 애들 진로 정할 때요, 내가 이 직업을 원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3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냐면 한국어직의 선생님? 여기 있나? 여기 요새 침명을 하고. 우리 부원장 친구인데, 저기 연세대 생명과 나오는 거지? 한다솜이. 걔 불쌍해. 공무원 준비할 때 진짜 불쌍해. 걔는 인생 자체가 불쌍해. 남자친구 그 연한데 바디빌딩 안에 사귀어. 머리 핀 남자. 나이는 31살이야 지금. 대학은 어디 났어? 생명학과 났어. 완전 바보야. 엄마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6개월 일해. 근데 내가 그러냐, 너 우리 학원에 오지 마 앞으로. 너는 쓰레기야 그랬어. 왜 쓰레기냐? 6개월 일을 하고 6개월 5급 공무원 준비. 붙냐고 그게. 그럼 계속 구급해야 돼. 근데 왜 그래 얘가? 엄마가 동네 자랑이었거든. 여기 살아요? 구미동에. 그래서 내가 부원장한테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면 또 쓰레기 돼. 어울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가 처음에 무슨 준비했냐? 변리사 준비했어요. 왜 변리사 준비했냐? 조선일보 1위가 뭐로 나와? 소득 1위가 변리사 나와. 근데 이게 사기야. 변리사 개인 소득이 아니라 변리사 사무실 소득이었어. 그리고 변리사는 어떻게 차려요? 3명 내지 5명이 차리더라.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가. 또 저 중요한 얘기.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할 수 있어요. 미래가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학교에 변리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한다솜이를 만나게 해줬어. 걔가 깨달은 거야. 아니구나 이게. 몇 년 준비했는데. 그리고 왜 안 되냐?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이과 애들은 한자가 약해요. 공무원 준비시키면 어디로 보냈어야 돼? 문과 애들이 해야 된다고. 이과 애들은 절대 힘듭니다. 5급 준비 다 뭐예요? 한자 용어예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다 뭐야? 한자라니까. 어휘력이 부족해 애가. 이과 애들이 책을 왜냐고 수학학 잘하는지. 하면 안 됐다니까. 애가. 안 됐는데 공무원 준비하는데 5급을 준비해.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5급은 어떠냐? 남자도 사귀지 말고 고3 수능 봤을 때 그 고3 자세로 대학교 4년 내내 이제 붙어. 제 말씀 무슨 말이에요? 미팅 가지 말고 그냥 수도승 같은 생활을, 고3 생활을 대학교 4년 내내 붙는 게 5급이에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가 나와서 7급해요. 고대 영문과라서 9급 한다니까? 옛날에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경들이 얼굴이 다 못생겼습니다, 거의. 얘는 100대 1 뚝 붙어버려야. 여경 경률이 97대 1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공무원들이 봉사할 생각이 있는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점수기기 애들이 되는 거야. 이게. 선생도 마찬가지야. 선생들이 요새는 뭐냐? 어마어마해요. 임용고시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컨설팅을 못 받았어. 변리사 몇 년 준비하다가 엄마가 그랬더니 너무도 연세대나 졸업했는데 재선을 갔는데 얘가 수중고 출신이야. 수중고가 옛날에 그 외국고거나 마찬가지로 외대부속고나
경쟁할 정도로 수주고 수주고 나와서 우리 동네의 자랑이었어 너는. 그러니까 밀급을 해야 돼 너는 5급을 해야 돼. 얘는 알아. 떨어진다는 걸. 그리고 집이 부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동 갈 돈을 6개월 동안 벌어서 또 가서 또 하고 그 지랄을 해. 아니 되냐고. 빨리 포기하고 공부 봐야지. 이게 그래 시까지. 그렇다고 누가 돈 대주는 놈도 없어. 덴트 자금도 반딱이게. 되겠냐고 얘가. 안 되죠. 그다가 부원장한테 왜 저런 인간은 쓰레기 같은 애라고 보면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였냐면 스카이 애들한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의 그 법을 사는 거야. 그 주변 얼쩡얼쩡 되면서 알바짜리 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해. 31살인데 이게 36 넘어가봐. 이제 재혼짜리 알아봐야지. 능력 있는 여자가 35 먹은 여자를 왜 결혼해? 이게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직업의 세계를 얘가 만약에 변리사를 결정했을 때 변리사를 만났으면 변리사 준비를 안 했답니다. 변리사는 1년에 200명을 뽑는데 변호사는 지금 2만 명이 넘으니까 몇 명이니까 지금 2만 200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 진로를 정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현직에 있는 3명의 사람을 만나면 이 직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은 뭐냐면 실전 케이스로 이거 되도록 읽어보시고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제가 쉬는 시간에 어딘가는 저기 원장님께서 늘어나서 힘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짜증나는 게 계속 제 강의 아시잖아요. 짤방 풀어주는 거 이건 다 내가 해야 돼. 노가다로 노가다. 내일 숙제는 뭐냐면 아까 그 제가 중국 비즈니스 스쿨을 차린다.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 것인가. 2명은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2명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얘들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쉽게 끝났어요. 마케팅. 영업은 제가 쫓아다니는 거죠. 마케팅은 뭐야?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하면 쉽게 끝내요. 아주 쉽게. 그런 걸 배웠죠. 마케팅을 배워야 됩니다. 저한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